그럼 저번 시간에 사용 로그 했던 거 잠깐 복습하면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를 뭐라고 한다? 사용 로그로 한다. 그럼 밑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로그 n이라고 하면 밑을 10으로 하는 n의 로그를 말한다 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고요. 사용 로그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아이디어 하나가 나온다. 뭐? 모든 양수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모든 양수는 뭐로 표현할 수 있다? a 곱하기 10의 n제곱이다. n은 조건까지 확실하게 알아야지. 얘가 무슨 부분을 담당해 있다가 그럼 얘 뭐야? 정수지. a의 범위는 어떻게 돼? 뭐 이상? 뭐.xx 이런 거니까 1 이상 뭐야? 10 미만. 이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양변에 뭘 씌워? 무슨 로그? 사용 로그를 씌워. 로그 n은 n 더하기 로그 a라고 써줄 수 있다. 그럼 이때 로그 a의 범위는 뭐야? 0 이상 1 미만. 이렇게 돼서 이 친구를 뭐라고 불러? 정수 부분이라고 부르고 이 친구는 소수 부분이라고 부르죠. 책마다 다른데 이 친구를 하나의 알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정수 부분은 누구에 의해 결정돼요? 뭐의 위치? 무슨 점의 위치? 소수점의 위치에 의해 결정되고요. 소수 부분은 숫자의 배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얘가 n자릿수야. 진수죠? 진수가 n자릿수야. 그러면 로그 n의 정수 부분은 몇이야? 몰라요. 아니면 n-1. 맞아. 좀 애매하게 묻긴 했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 다음 라지 n이 소수점 안 쓸게. 소수점 n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뭐가 아닌?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면 로그 n의 정수 부분은 몇이 돼? 마이너스 n. 그렇지. 마이너스 n이 되더라.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있었죠. 2.51 소수 부분이 몇입니까? 마이너스 3인 거. 이런 거 보면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숫자 배열이 같으면 진수의 숫자 배열이 같아요. 그러면 로그 n의 뭐가 같아요? 진수의 숫자 배열이 같아요. 예를 들면 2518, 2.518, 0.002518. 얘들은 다 전부 무슨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게 저번 시간까지 배운 거였어요. 자, 오늘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기본 문제 3-3입니다. 자, 문제에서 준 게 7의 100제곱이 85자릿수고 되게 크죠? 85자리. 11의 100제곱이 105자릿수다. 와우. 상상하지 마. 상상할 필요 없어. 그럼 7의 25제곱은 몇 자릿수인지를 구해달래. 지금 소인수가 얘랑 같으니까 얘를 이용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로그 7의 100제곱이 정수 부분이 몇이야? 80? 4야 6이야? 4야 6이야? 4야 6이야? 4야 6이야? 조금이라도 헷갈렸으면 개념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이렇게. 84입니다. 플러스 로그 a다. 로그 a의 범위는 0 이상 1 미만. 소수 부분이요. 소수 부분. a가 뭔데요? 할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얘 아닙니까? 얘. 그치? 근데 이거를 이 친구를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나눠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근데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면 로그 7의
100제곱은 84 이상 뭐이면 85mm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궁금한 거 얘잖아. 얘가 몇 자릿수인지 궁금하지. 그럼 또 이 친구의 상용 로그 값의 정수 부분을 조사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로그 7의 25제곱. 얘의 범위가 궁금한 거야. 얘 정수 부분을 알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랑 얘랑 앞에 나갔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럼 이 친구의 몇을 곱하면 얘야? 얘 곱하기 4를 하면 얘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얘를 다 4로 나누는 거야. 우와! 이거 방에 불 끄고 있으면 나가. 어? 방에 불 끄고 있으면 나가려고. 불 끄고 있으면 나간다고? 그래서 불 끄고 있자고? 자, 4로 나눈다. 그럼 얘는 21인가요? 얘는 21.25인가? 그럼 얘 정수 부분이 몇이야? 22지. 21, 미안해. 21이죠. 그럼 얘 정수 부분이 21이야. 그럼 진수의 정수 부분은 몇 자릿수? 2, 12죠. 그렇죠? 22. 그렇게 헷갈리는데도 공부를 안 한다? 그건 죄예요, 죄. 알겠죠? 헷갈리면,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공부를 다시 하면 돼요. 그래서 22자릿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자, 이 친구의 자릿수가 궁금하네. 77은 뭐 곱하기 뭐죠? 7 곱하기 11이에요. 그쵸? 일단 로그 씌워볼게요. 나 바로 쓴다. 얘는 20 곱하기 로그 7 더하기 로그 11. 인정? 맞아?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얘와 얘에 대한 정보밖에 없어. 로그 7에 100제곱이 뭐 이상? 84 이상. 그렇지. 85 미만. 로그 11에 100제곱은 뭐 이상? 104. 그렇지. 104 이상 105 미만.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얘네들 더하는 거죠. 그럼 얘들이 지금 개수 같은 거 보이죠?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는 거야. 그러면 100 곱하기 로그 7 더하기 로그 11. 얘는 뭐 이상? 188 이상. 뭐 미만? 190 미만이죠. 이거 이해하죠? 우리가 궁금한 건 얘를 몇으로 나눠야 돼? 5로 나눠야지. 그럼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알 수 있어. 5분의 188. 대충 몇이야? 37점 몇이죠? 그치? 37 플러스 5분의 3. 여기는 38이네. 그럼 이제 정수 부분이 몇이야? 37이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소수 부분 써준 거예요. 몇인지 모르니까. 궁금하지 않잖아. 그치? 그냥 정수 부분이 37이야 라는 말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얘는 우리가 배웠던 로그 A라고 보시면 돼요. 로그 A. 그럼 얘 진수인 요 친구 몇 자릿수야? 30? 승현아 38자릿수. 그렇지. 잘하네. 38자릿수.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세요. 이해. 지금 외워서 뭐 할 거야? 뭐 내신 볼 거야? 뭐 할 거야?
자, 기본 문제 3-4예요. 자, x가 10 이상 100 미만이래. 십진법에 가장 예쁜 수들이 나왔어. 그럼 얘는 밑이 10이겠거니 추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그를 먼저 씌웁니다. 상용 로그를 씌워요. 여기 몇이 돼요? 로그 11이죠. 로그 100은 2. 이러한 범위를 갖는 친구네. 정수 부분은 1이겠네요. 나갔니? 나갔니? 누구 몸에 붙어있는 거 아니야? 흔들어! 흔들어봐. 다 흔들어봐. 어딨어? 없어? 닫는다. 허기허기 같다고? 자,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대요. x의 값은? 자, 가져야 할 마인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소수 부분은 함부로 예측하기 힘들어요. 어떤 상황을 제외하면 로그 2가 0.3010이고 로그 3이 0.477이다. 이렇게 로그 값을 특정하게 주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수 부분이 몇인지는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치?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일치한다 라고 하면 항상 소수 부분을 제외하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려야 돼. 저 소수 부분이 몇이든 간에 내가 이 문제 풀 수 있다 라는 생각. 그럼 소수 부분을 문제 풀이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이 소수 부분이 같다며. 맞아? 그럼 얘네 둘이 뭐 하면 돼? 그렇지. 이 두 개를 빼면 소수 부분을 제외시킬 수 있지. 그렇지? 그러한 방법을 떠올려야 돼. 일단 로그 x의 범위 여기죠. 로그 x의 제곱은 범위가 어디예요 그러면? 뭐 이상? 2 이상. 뭐 미만? 4 미만이에요. 됐죠? 자, 다음 로그 x의 제곱에서 로그 x를 빼봅니다. 그럼 뭐 나와요? 로그 x가 나오죠. 맞죠?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뭐라는 거야? 정수. 그렇지. 정수라는 거야. 소수 부분이 없어졌잖아. 얘는 정수지. 따라서 얘를 n이다 이렇게 잡아. n은 정수.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너의 범위는 어디였어? 로그 x 1 이상 2 미만이었잖아. 1 이상 2 미만의 정수가 뭐 있어? 1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가 1이라는 거야. 그럼 x는 몇이야? 10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이해되나요? 자, 이거는 굉장히 좀 난해하게 느껴질 거예요. 처음 풀면 뭔가 내가 이 문제를 전부 다 정복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텐데, 쌤이 유제 7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1에 나타내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 상용 로그 값을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야. 첫 번째, 정수 부분이 2면 2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요. 로그 a로 쓰셔도 돼요. 다음은 로그 x는 뭐 이상? 2 이상 3 미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써야겠다. 일단 생각해 놓으시고, 아직 뭔진 몰라요. 그 다음 로그 a의 소수 부분과 로그 x분의 a의 소수 부분이 같다. 소수 부분이 같다면 뭐 한다고? 뺀다고. 그쵸? 그러면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x분의 a 하면 뭐 나와요? 로그 x 나와요. 그쵸? 그럼 얘는 또 뭐예요? 2죠. 그쵸? 범위 안에 정수가 2밖에 없거든. 그럼 x는 또 몇이야? 10의 제곱이네.
그러고 나니까 위에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렇죠? 2번도 풉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한번 가보자. 대답 잘 해봐봐. 자, 갑니다.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5야. 그럼 여러분 공부를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아니 기본 문제나 유제나 다 얘 쓰니까 얘만 생각하면서 가는 애들이 있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항상 근본 없는 추측은 멈추세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야. 나도 생각하면 여러분도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얘가 정수 부분 몇이라고? 5라고. 그러면 얘는 5 플러스 알파다. 알파는 0 이상 1 미만. 내가 이걸 몰라서 쓰고 있겠어? 아는데도 계속 쓰는 거야. 아는데도. 여러분도 계속 쓰셔야 돼. 그리고 로그 x는 5 이상 6 미만이다. 이렇게 잡고요. 그다음 로그 x와 로그 루트 x 이 두 친구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래. 그럼 소수 부분에 관계없는 식을 쓰려면 얘는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더해야지. 소수가 몇인지 모르잖아. 소수 부분이. 근데 더하면 1이라는 건 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더해야지. 이렇게 더하면 뭐가 돼? 로그 x에? 그렇지. 2분의 3 곱이 되지. 그러면 얘가 또 뭐야? 1 플러스 2분의 3. 얘네 둘이 더해서 소수 부분의 합이 몇이라고? 1이라고. 그럼 얘는 소수 부분이 몇이야? 0. 그럼 얘는 뭐야? 정수. 정수. 그럼 이제 2분의 3 로그 n이 x가 가질 수 있는 정수값을 생각하기 위해서 피곤하면 일어나 있어. 범위를 조사해 보는 거지. 2분의 3 곱해볼까? 몇 차? 2분의 15. 2분의 15. 7 더하기 2분의 맞아? 2분의 15로 쓰셔도 돼요. 다음 여기는 9. 맞나? 9 맞아? 그러면 2분의 3 로그 x는 정수랬잖아.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야? 7 또는 8이지. 맞아? 이런 무지성. 무지성 끄덕끄덕. 그치? 바로 페이크 주니까 바로 낚이죠. 8입니다, 8. 7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하기 싶은 거야. 7.6, 7.7 이런 거 가능하잖아. 7 되겠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정수랬잖아, 정수. 그치? 그러니까 8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로그 x는 뭐예요? 3분의 16이다. 그럼 x는 뭐가 돼? 10의 3분의 16제곱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웬만한 참고서들은 답을 어떻게 쓰라고 여러분들한테 권장하냐면요. 10의 5제곱 곱하기 10의 3분의 1제곱이라 10의 5제곱 곱하기 세제곱근 10이라고 답이 보통 나와 있어요. 같은 거잖아, 그치? 같은 거죠?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이게 훨씬 쉽죠? 답 쓰기가?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언제 저렇게 써야 돼?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이 됐다고 생각해봐. 답을 요렇게 말고 요렇게 쓰길 바래. 그럼 어떤 말을 할까? 문제에서? 뭘 이용하라고 할까? 거듭 제곱근을 이용하여 나타내시오. 이렇게 할 거야. 알겠죠? 그럼 이렇게 써줘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써도 답이다. 네, 2분의 3 로그 x가 왜 정수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면 2분의 3 로그 x가 왜 정수냐고? 얘네들이 소수 부분의 합이 몇이래? 1이요. 1이지. 더했지.
그럼 소수 부분, 얘 소수 부분과 얘 소수 부분 더해서 몇이 돼? 1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정수 부분끼리, 정수 부분도 다 정수지. 그럼 결국엔 정수 더하기 1이잖아. 이게 무조건 정수지. 그러니까 얘가 정수니까 범위 구해서 그 안에 정수 뭐 들어있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애들 있지. 유재 선생님이랑 같이 풀었지. 그럼 집에 가서 안 푸는 애들이 있어요. 풀자. 알겠지? 한 번씩 다 풀어보는 거야. 자, 다음. 이제 상용 로그의 활용이에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알겠죠? 어렵습니다. 이거 할 때마다 고민이야, 항상. 먼저 말씀드릴 것은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이에요. 정석에만 존재합니다. 근데 교육과정에 아예 없는 게 아니라요.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수열이라는 단원에서 배우게 돼요. 근데 거기서 원래 교육과정 상에서는 거기서 얘도 배우고 이 친구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것까지 함께 배워요. 근데 정석에서는 둘로 나눠서 여기서 사용로그의 활용을 배우고 뒤에 가서 업그레이드를 배운다. 이렇게 아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어. 뒤에 가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이 가능한데 여기 있어서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자, 기본 문제입니다. 5번이에요. 잘 봐요. 자, 원금 1000만 원이 있어요. 원금이 뭔지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정확하게 모르겠다. 알겠어요. 손 들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빨리. 알겠습니다. 원금. 모르겠습니다. 원금이란 뭐냐면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있어요. 원금이라는 건. 어떠한 투자를 하기 전의 금액을 말해요. 내가 어떤 돈을 어디다 써. 예를 들면 집을 사. 또는 뭐 적금을 들어. 그러면 그 적금이나 투자에 의해서 돈이 움직이기 전 내가 여기 얼마를 넣었는가. 원래의 금액. 원금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1000만 원. 나한테 지금 수중에 1000만 원이 있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1000만 원을 연이율 2%. 자, 지금 경제하고 있어요. 경제 수학입니다. 연이율이 2%고 1년마다 복리 안다. 손 들어봐. 복리. 야, 알아? 야, 대단한걸? 복리로 10년 동안 예금했대. 이때 원리합계를 구하여라. 단 로그 1.02는 0.0086, 로그 1.2는 0.0860이다. 자, 이 문제 짜증이 나죠.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치? 그래서 개념 설명을 하고 갈게. 이 문제를 풀려면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단리와 복리입니다. 복리. 근데 일단 구닥다리야. 구닥다리. 그러니까 구시대적인 개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어. 앞에 있는 현대백화점에 가. 디올에 갔어. 그래서 백을 질렀어. 10개월 할부요 했어. 그러면은 이 돈을 알아서 은행에서 계산을 해서 알아서 인출을 해가잖아. 우리가 계산해서 얼마씩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금액을 넣고 몇 개월 할부에 이자는 몇 % 넣으면 그냥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내야 되는지가 나와. 근데 이 친구를 왜 배우냐? 그런 시스템이 없었을 때 내가 지금 주아랑
물물거래를 하고 싶어. 내가 주아한테 할부로 뭘 사고 싶어. 그럴 때 이러한 개념을 써야 된다는 거야. 아, 나 지금 돈이 없어갖고 내가 매달 얼마씩 줄게. 그럼 주아가 이러고 팔짱 딱 끼고 얼마 줄 건데? 이러는 거야. 그러면 내가 100만 원, 만약에 이게 100만 원짜리야. 디올백 치고 좀 싼데 100만 원짜리야? 근데 내가 10개월 할부를 한다고 했어. 친구 관계로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 상업 관계야, 비즈니스야. 그러면 내가 주한테 야, 100만 원이라며. 그러니까 내가 10개월 잘라서 10만 원씩 줄게. 그럼 주아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 손해지. 왜 손해인지 이해가 안 간다. 솔직하게 손 들어봐. 어차피 100만 원 받는 거지 않습니까? 있어요? 손해라는 건 알겠다. 손 들어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손해라는 건 알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얼만큼 손해봐? 라고 했을 때 카드사에서, 우리 현대 시대에 카드사에서는 물가 상승률, 1인당 GDP, 세계 정세 다 생각해서 기준금리 생각하고 표준금리 생각하고 뭐시기 해가지고 다양한 변인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이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들이 계산하는데 그런 것까지 계산할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주아 딱 팔짱 딱 끼고 야 1년마다 복리로 10년 동안 주고 연이율 2%로 줘. 이렇게 했어. 연이율 2%로 너 계산해서 나한테 줘라.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사실 10개월 할부인데 연이율이면 아니지. 그럼 월이율로 따져야겠죠. 연이율이라는 건 이거야. 내가 이거를 이제 은행에 맡기는 거잖아. 이제 똑같이 주아를 은행이라고 생각해봐. 그치. 근데 조금 개념이 달라. 이게 할부랑 조금 개념이 다른 게 할부는 내가 돈을 조금씩 주는 거잖아. 근데 이제 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은행에 돈을 넣어놓은 거야. 내가. 은행에 돈을 1,000만 원을 넣어놨어. 근데 은행에서 우리 예금하세요. 연이율 2%입니다. 이러면서 홍보를 한 거야. 그럼 내가 여기다 넣어놨어. 그러면 이 돈이 이자를 받겠지. 연마다. 몇 프로씩 받는다는 거야? 2%씩 받는다는 거야. 그럼 내가 연에 얼마를 받는 거야? 1,000만 원의 2%가 몇이야? 1,000만 원의 1%가 몇이야? 1%. 10만 원이지. 2%는 몇이야? 20만 원이지. 그럼 난 연마다 얼마를 받아? 20만 원을 받지. 연마다 20만 원을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1,000만 원을 넣어놓고 잘 봐. 1년 후에 20만 원을 받는 거야. 그 다음 또 1년 후에 또 20만 원을 받아. 나한테 얼마가 있어? 20 곱하기 2 해서 1,040만 원이 있겠지. 잘 들어봐. 그 다음 또 1년이 지났어. 그럼 20만 원을 한 번 더 받잖아. 이렇게. 그치? 맞아? 그럼 봐봐. 그러면 총 N년 후가 됐어. N년 후. N년 후. 그럼 나한테는 얼마가 있을까? 1000 더하기 20 곱하기 N. 그렇지. 요만큼의 돈이 남아있겠지. 이해가? 이게 할부예요. 뭐라고? 이게 할부예요. 아니 할부 아닌데? 예금한 거야. 이거. 쌤 예시를 따져. 예시를. 1,000만 원을 은행에 박아놓고 연마다 따박따박 이자를 받는 거야. 알겠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진태야 잘 들어야 돼. 자, 너네가 이 돈을 맡긴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현대시대 입장에서 내가 1,000만 원을 넣어놨지. 그럼 1년 후에 20만 원의 이자를 받았지. 그럼 1년 후에 내 원금이 얼마야? 1,020만 원 아니야? 근데 왜 얘는 맨 처음 넣었던 돈에 대한 이자만 주는 거야? 맞잖아. 그치? 1,000만 원을 해놓고 20만 원 이자 받았어. 그럼 나는 1,000만 원을 넣어서 20만 원 이자 받았어? 근데 내 옆에 친구한테 야 이거 은행 이거 이자 개꿀따김 들어오셈 해가지고 여기서 1,020만 원으로 얘는 스타트를 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얼마를 받아? 나보다 더 적게 받아? 더 많이 받아? 똑같이 받아?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이상하지 않아? 같은 돈이 있는데 이자가 다른 거야.
그치? 그치? 일단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계속 같은 금액을 받잖아. 그치? 얘를 보고 단리라고 하는 거야. 단리. 단리. 단리제. 단리. 그냥 예금이 정해지면 그 예금의 몇 %만큼을 다달이 주겠다. 이게 단리야. 됐어? 자, 그러면 요즘은 뭐야? 얘까지 따져서 이자 주는 거지. 그걸 보고 무슨 리? 예상해봐. 복리라고 하는 거야. 그게 복리야. 이 둘의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오케이. 얘 한번 공식을 이끌어내보자. 공식을 이끌어내볼게. 원금이 A1이야. 그 다음 이자율, 연이율이라고 할게. 연이율, 여기선 지금 퍼센트로 나왔지. 근데 여러분 2%는 사실 몇이야? 100분의 2지. 100분의 2. 그러니까 쌤은 퍼센트라는 단위를 안 쓸 거야. 그냥 R이라는 실수를 쓸 거야. 예를 들면 2%면 R은 100분의 2. 10%야 그러면 100분의 10. 이러한 걸 연이율이라고 할 거야. 알겠지? 다음 로 10년 동안 연이율 R 그 단리로 1년마다 여기서 하려니까 뺄 게 너무 많다. 1년마다 단리로 N년 동안 예금하면 내 돈이 원금이 있을 거고 받은 이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두 개를 합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원금과 이자의 합계라고 해서 원리합계라고 이야기해요. 원리합계. 원리합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리합계. 그럼 얘 뭐가 되느냐? 잡아. 똑같이 쓸 거야. A1이 있었어. 원금이야. 넣었어. 1년 후에 얼마가 돼? 자, 봐봐. 아까 1000 플러스 20이라고 했지, 여러분. 근데 20이라는 건 여러분이 암산한 거 아니야? 그 암산 과정을 생각을 해보라고. 뭐에다가? 원금에다가, 맞지? 원금에다가 몇 퍼센트? 2%, 즉 100분의 1을 곱해서 더해준 거잖아, 그지? 맞아? 그럼 A 플러스 뭐가 돼? A, R이 되죠. 맞죠? A 플러스 AR. 이게 1020만 원인 거야, 지금. 맞지? 이게 1000만 원이고 이게 20만 원인 거야. 그럼 다음 연도는? 이걸 한 번 더 받는 거 아니야? A 플러스 EAR이 되나요? 맞죠? N년 후에는 A 플러스 몇 AR? NAR이 되겠지. 그게 얘야. A 플러스 NAR. 그래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A 곱하기 1 플러스 NR. 이렇게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생각해봐. 원금과 이자율은 은행에서 정하는 거야. 그치? 은행에서 정하는 거야.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개월수야. 같은 돈으로 개월수야. 즉, 이 n이란 친구를 변수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n에 대한 무슨 식이야? n에 대한 무슨 식이야? 1차 다항식이야. 얘가 A랑 R을 상수라고 생각해봐. N만 변수야. 그러면 AR 곱하기 N 더하기 A라는 1차 다항식이 된다고. 이해가? 1차 다항식이 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N이 하나씩 늘어날수록 같은 값이 증가하잖아. 이거 보고 1차 함수라고 하잖아. 정비례.
그치? 얘는 1차 함수야, 1차 함수. 그럼 복리는 뭘까? 복리. 그럼 생각해 볼 거야. 잘 봐. 똑같이 쓸 거야. 원금 A1을 연이율 R로 1년 동안 복리로 이렇게 N년 같냐 생긴 게 N년 동안 1년마다잖아. 국어를 못하냐? 1년마다 복리로 N년 동안 예금한 원리합계를 생각해볼게. 원리합계. 여러분 또 필기할 때 그냥 원리합계 이렇게 써놓으시면 집에 가서 눈 비비고 원리합계가 뭐지? 이러겠지. 써놓으세요. 원금 이자의 합계다. 다음 얘에서 똑같이 한번 생각해볼게. 이제 이 문제 풀고 있는 거야 우리. 그렇지? 복리가 됐어요. 자, 참고로 둘 중에 얘를 더 많이 씁니다. 문제 풀 때. 알겠죠? 복리를 더 많이 써요. 자, 1000만 원이 있었어. 그러면 여러분 단리든 복리든 간에 1년 후에는 똑같겠지. 근데 여기 20이라고 쓰면 느낌 없는 거야 이제. 1000 곱하기 100분의 2. 요만큼의 돈이 있을 거야. 맞아. 근데 그 다음 연도를 생각해봐. 그럼 복리는 그 다음 연도를 생각하면 얘는 치매에 걸린 거야. 건망증에 걸린 거야. 야, 너 이자 줄게. 해놓고 다음 연도에 탁 봤더니 이 새끼 원금 이만큼 있네? 오케이, 이거에 몇 퍼센트 줄게. 이건 거야 복리는. 그러면 얘는 다음 연도에는 똑같이 이렇게 써도 돼? 10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 이렇게. 그럼 얘는 원래 돈이 요만큼 있었지. 이게 원이야. 원금. 그치? 사실 틀린 표현이에요. 원금은 얘만 원금입니다. 근데 잠깐 건망증에 시달렸다고 생각해봐. 얘가 원금이야. 그 다음 얘 또 이자를 요만큼 주는 거지. 그러면 1000 곱하기 잘 봐야 돼. 1 플러스 100분의 2가 지금 어디 갔어? 이 역할을 해주는 거야. 여기에 역할을 해주는 거야. 얘 곱하기 얘 몇 퍼센트? 2%만큼의 이자를 준다는 거잖아. 그치? 원래 있던 돈에 그만큼의 돈에 몇 퍼센트를 이자로 이제 주는 거야. 몇 퍼센트? 2%. 그러면 100분의 2 곱해주는 거지. 됐어? 그럼 봐. 그럼 또 얘가 또 공통인수지. 10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가 또 공통인수 아니야. 그러면 10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로 묶어봐. 그럼 얘는 뭐가 돼? 얘는 뭐가 돼? 얘는 얘 곱하기 몇이야? 1이잖아. 그럼 얘는 100분의 1 그렇지. 어때? 10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의 제곱이 되지. 그쵸? 하나만 더 해볼게. 자, 그 다음이야. 또 왜 하고 돈이 더 많아졌네? 이거에 대한 이자를 또 챙겨주는 거야. 그러면 10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의 제곱에서 또 10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의 제곱이란 돈에 100분의 2만큼을 이자로 챙겨주는 거지. 그럼 또 10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의 제곱으로 묶어낼 수가 있는 거지. 됐어? 그럼 얘는 뭐가 돼? 얘는 또 뭐가 돼? 곱하기 1이 되고 얘는 100분의 2가 되잖아. 그럼 이건 또 결국엔 몇 제곱? 세제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1년 후에는 1제곱, 2년 후에는 제곱, 3년 후에는 세제곱이야. n년 후엔 몇 제곱일까? n제곱이겠지. 끝까지 안 가봐도 그렇겠죠.
사실 그렇겠죠라는 거는 증명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수학적이지 못하지만 일단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 뒤에 수요일 가면 제가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원금에 a 곱하기 1 플러스 뭐야? 1 플러스 얼의 n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친구는 얘랑 똑같이 n을 변수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어디에 미지수가 있지? 지수 자리에 미지수가 있지. 이런 걸 보고 우린 지수함수라고 해요. 그치? 그럼 여러분, 얘가 더 빠르게 증가할까? 얘가 더 빠르게 증가할까? 밑에가 더 빠르게 증가하지. 느껴져? 느껴져?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겠지? 우린 이런 증가를 보고 국어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해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게 증가하는 폭이 지수함수와 같더라 할 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이야기해요. 알겠죠?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수화에서 배웠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관계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산술평균은 합의평균, 기하평균은 고배평균이죠. 그렇죠? 기하라는 말을 고비라는 말처럼 쓸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필기 안 하신 분들 필기하시고요. 내용을 풀고 하자. 풀고. 그럼 얘 한번 계산해 볼게. 자, 원금이 1000만원이야. 연이율이 2%래. 얘는 뭐야? 실수로 뭐야? 100분의 2지. 왜 이래? 1년마다 복리로 10년 동안 예금했대. 그러면 이게 처음에 공식을 암기하지 않으면 그냥 해봐야 돼. 쌤도 유도를 해볼게. 저 식을 1000만원을 가지고 있었어. 그럼 1년 후에는 1000 곱하기 100분의 1을 더하게 될 거야. 이게 1년 후예요. 이게 1년 후. 다음 2년 후에요. 그러면 또 1000 곱하기 얘 그냥 1.0이라고 써도 될까요? 1.02 괜찮아요? 1.02 곱하기 1.02 이만큼 돈이 있었는데 1000 곱하기 1.02만큼의 또 100분의 1을 이자로 받는 거지. 그러면 1000 곱하기 1.02로 묶어내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100분의 2가 돼서 또 더하면 1.02가 돼요. 그래서 얘 제곱이 된다 이거지. 이해 안 되면 말해요. 그러면 다시 자 1년 후에 내 원리합계는 요만큼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2년 후에는 요만큼 내가 가지고 있던 돈에 이 친구의 연이율을 곱한 만큼 너 곱하기 100분의 2만큼을 이자로 받아서 이만큼의 원리합계를 가질 거라고. 그치? 근데 계산을 해보면 얘로 또 묶어봐. 그러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100분의 2가 되잖아. 그래서 더하면 또 1.2가 되는 거야. 이것처럼. 얘로 묶어. 그러면 얘가 1이 되고 얘가 100분의 2가 돼서 이렇게 곱해질 거잖아. 그럼 얘가 제곱이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1.02의 제곱이 되지. 그럼 10년 후에는 1000 곱하기 1.02의 몇 제곱? 10제곱만큼의 원리합계를 가지게 된다는 거야. 됐어? 근데 우리가 얘를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그치? 얘를 계산할 수가 없잖아. 문제에서 만약에 단 로그 몇은 몇으로 계산한다란 말이 없잖아. 만약에 없으면 이렇게 답을 쓰시면 돼. 근데 지금은 계산한다란 말이 있으니까
얘를 계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얘에다 뭘 씌워? 상용 로그를 쓰는 거야. 왜? 상용이어서 그래? 문제에서 상용 로그 값을 줬기 때문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서 미칠 10이 아닌 다른 로그를 주는 경우는 0.00001%도 없어요. 그냥 100% 상용 로그를 주어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로그 10인, 미칠 10인 로그를 취하면 돼요. 그러면 로그 1000 곱하기 1.02의 10제곱은 자, 계산할게요. 3 플러스 10 로그 1.02가 돼요. 됐나요? 그럼 로그 1.02가 며칠이에요? 문제에서? 0.0086이래. 이 값을 0.0086으로 계산해 달래. 그럼 10 곱하면 0.086이죠. 그러니까 얘는 3.086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됐어. 됐어. 안 됐어. 뭐라고? 로고 풀어주는 거예요? 아닌가? 어? 아니에요. 일단 모르겠어요. 뭔 말이야? 아니 얘기를 해봐. 로고 풀어주는 건가? 로그를 풀어주다니? 아닌가? 아, 그게 무슨 말인지 얘기해봐. 이거 원래 구하려는 거에서 로고 씌웠으니까. 쌤 그런 말을 안 적었지. 그럼 아닌 거지. 아, 그래. 그래서 안 지금 얘를 타고 등호를 타고 내려왔잖아. 그럼 단 얘인 거야.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여러분? 궁금한 건 이 진수값이 궁금한 거지. 맞아. 그러니까 얘를 K라고 두면 이 값은 결국엔 뭔 거야? K야? 아니야, 얘는 로그 K인 거야. 그쵸? 로그 K인 거야. 그러면 로그 K가 3.086인 K 값을 구하도록 문제에서 줄 거야. 줬죠? 그치? 잘 봐. 로그 1.22가 0.086이래. 맞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여기 양변에 플러스 몇을 해? 3을 하겠지. 근데 플러스 3 해도 되지만 상용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도 되죠. 지금 무슨 부분이 같아? 소수 부분이 같아. 그럼 K는 숫자 배열이 뭐야? 1, 2이지. 그치? 숫자 배열이 같잖아.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진수의 숫자 배열이 같을 거라고. 근데 여기서 3점 몇이지? 정수 부분이 몇이야? 3이네? 그럼 얘는 몇 자릿수야, 진수가? 4자릿수야. 얘가 답이 되는 거지. 얘는 로그 1220이 나는 거야. 근데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양변에 3을 이렇게 더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3.086은 3 플러스 얘니까 로그 10의 세제곱 곱하기 1.22. 그래서 로그 1220이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K는 1220이 된다. 그래서 원금 1000만 원을 연이율 2%로 1년마다 복리로 10년 동안 예금했을 때 원리합계는 1220만 원이 된다는 거야. 1220만 원. 자, 그러면 처음 배웠잖아? 그러니까 단리랑 복리가 실제로 얼만큼 차이가 날지 한번 계산을 해보자. 단리도 한번 계산해 볼게. 같은 연이율을 따져서 계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단리면 보통 이자율이 더 세요. 복리보다. 오케이? 자, 갑니다. 1000만 원. 그냥 공식에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가 원금이 1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10년 그러면 1 플러스 10 곱하기 이자율 100분의 2. 그럼 얘가 뭐가 돼? 1.2가 돼? 1.2 맞아?
1.2 얼마야? 1200? 쟨 1200만원, 얜 1220만원이 되는 거야. 20만원 차이가 나는 거지. 그치? 근데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 그쵸? 얼마 안 되는 것 같지. 20만원 차이가 크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얘는 지금 연이자죠. 월이자라고 생각해봐. 월이자면 내가 이자로 받은 돈에 이자를 훨씬 더 많이 챙기게 돼요. 그치? 그럼 진도에 관계없이 이 이야기는 하고 가야겠어.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아? 여러분들이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면, 여러분 잔학교야? 그럼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 나에게 1달러가 있어. 응? 그래서 1년 동안 최대한의 돈으로 불리고 싶은 거야. 그렇잖아. 돈을 많이 불릴수록 좋은 거잖아. 그럼 이제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잘 들어. 이자를 주는 횟수가 늘어나면 이자율이 줄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자율이 늘어나면 주는 횟수가 줄겠지. 이해 가십니까? 이자를 따박따박 빠르게 많이 주면 이자율이 적고, 이자를 한 번에 많은 퍼센테이지를 쳐주면 받는 횟수가 적어지겠지. 그렇잖아, 세상이. 둘 다 좋으면 좋겠지만 누가 그렇게 해줘. 믿지는 장사를 누가 하냐고. 자, 그래서 어떤 수학자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자, 원금이 1이야. 1달러야. 이자율이 X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좀 근데 헷갈리는데, X분의 1이라고 해볼게. X분의 1. 왜냐면 X년 동안 예금할 거거든. X년 동안 복리 예금을 할 거야. 오케이? 자, 얘를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랑 지금 합의를 본 거야. 야, 연수가 늘어나면 이자율을 줄일 거야. 오케이? 정확히 이야기하면 X년 동안 복리 예금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데, 정확히는 이렇게 딱 기간을 정해두고 이자율을 얼만큼 쪼개서 받을 것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 이런 걸 보고 100% 복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는 집어치우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봐봐. 나한테 1원이 있어. 그러면 내가 이자를 한 번만 받아. 그러면 100% 이자를 받는 거야. 100%. 100%. 그럼 난 얼마가 돼? 2원이 되거든. 나만큼의 이자를 받았으니까. 근데 누군가는 그러니까 잘라서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이거를. 잘라서. 예를 들면 쭉 가서 100%를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나는 50, 50으로 나눠서 받을 거야. 이런 거야. 그러면 얘를 50% 받아. 그럼 50%는 얼마야? 0.5원이지. 0.5원. 그럼 얘는 1.5원. 이렇게 된다고. 1.5원. 얘가 1.5원. 맞지? 50%를 받은 거야. 그 다음 또 50% 받으면 얼마야? 2.5? 뭘 맞나요? 계산을 해봐야지. (2.25) 그럼 3번 나눠 받는다고 생각해봐. 점점 그 값이 커지지 않을까? 예측할 수 있겠어? 커지잖아. 그러면 이런 생각한 거지. 도대체 어디까지 커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나눠받는 횟수를 무한대까지 해본 거야.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효율의 돈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무한대로 쪼개보니까 최대 효율을 하는데 그 친구가 대략 2.718땡땡땡땡이 나온 거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무리수가 뭐 있어요? 파이. 파이라는 친구는 무리수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지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그 값이 나오기 때문에 파이라고 정의해 놓은 거지. 이 사람이 이거를 그냥 심심해서 계산을 해봤어. 이 사람 이름이 존 네이피어란 사람이야. 근데 계산해 보니까 결국엔 2.718 몇몇몇몇으로 계속 가까이 가더라 이거야. 이거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더라 이거지. 이걸 존 네이피어라는 사람이 그냥 심심해서 계산해 본 거야. 자기가 그냥 돈을 최대한 많이 벌어보려고.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레오나르트, 오일러,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레온 헐트, 오일러가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밝혀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야, 이런 애들 있다? 선생님, 오일러인데 왜 이예요? 오일러 영어로 뭔지 아는 사람? 오일러가 영어로 틀렸다. 이거예요. 율러예요. 율러. 그냥 그래. 그냥 그런 거야. 받아들여야지 뭐 어떡해. 율러. 누군가가 율러 이랬어. 어깨너머로 듣고 오일러? 이러고 오일러라고 한 거지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얘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요. 얘를 통해서 이제 뉴턴과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미적분을 발견해요. 그리고 지수함수라는 걸 미적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친구가 미적분 과목에서 배우게 될 텐데 아주 중요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거의 근간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배운 복리예요. 여기서 쓴 게 이 복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느냐? 이게 돼요. 1 플러스 이자율이 어디 갔어? x분의 1. 그거의 x제곱. 얘가 원리합계거든. 여기서 이 이자 받는 것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이렇게. x를 무한대로 보낸다라는 기호예요, 대충. 그냥 유튜브. 알겠지? 유튜브. 그래서 얘를 2로 정의하게 돼요. 그래서 존 네피어라는 사람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죠. 되게 위대한 무리수를 발견해놓고 그 뜻을 몰라서 논문을 쓰지 못해서 이 상수를 자기의 상수로 만들지 못한 사람이야. 이게 만약에 존 네이피어라는 사람이 했어. 그럼 얘 뭐라고 했을까? n이라고 했겠지. 여러분 레오나르트 오일러라고 해서 레오나르트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치? 오일러가 이름이 아니죠. 성입니다. 그쵸? 보통 외국인은 위대한 걸 해냈을 때 자기 가문의 이름을 넣어요. 예를 들면 리바이스, 구찌. 자기 가문의 이름을 넣어요. 내 이름이 아니라. 오케이? 다시. 그럼 N 했으면 또 대혼돈이 있었겠죠? 자연수 뭘로 써? 씨, 막 이러면서. 그쵸? 그렇게 밀리고 밀리다가 유리수가 뺏기고 정수가 뺏기고 그런 거예요. 아무튼.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처음 배울 때. 자, 다음. 기본 문제 6번입니다. 벌써부터 대가리 아프죠? 보는 순간. 자, 봅시다. 저랑 같이 하면 돼요. 어떤 산업에서 노동의 투입량을 X. 노동 투입량 하면 그냥 예전 틀딱 문제라고 치면 X명이겠죠. 그렇지? 근데 지금이라고 따지면 뉴턴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뭐 기계까지 합쳐서. 아무튼 단위 없잖아. 그 다음 자본 투입량을 돈을 얼만큼 투자했느냐 Y라고 하고 그랬을 때 그 산업의 생산량 이거 사실 엄청 유명한 공식인데 몰라도 됩니다. Z예요. 이때 산업 생산량 Z는 2 곱하기 X의 알파제곱 곱하기 Y의 1 마이너스 알파제곱이래. 알파라고 적혀있는 거 맞아요? A 알파야? 맞아요. 알파네. 이때 알파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상수다.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여러분 2016년도라는 연도 수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죠 지금은. 그치,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비교군이 없거든. 그치, 비교할 만한 애가 없으니까. 그냥 2016년도엔 그랬다. 그럼 얘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은, 그러면 여러분 그 등호 이거 영어로 뭔지 압니까? 그치, 그럼 다 이래. equal이요. 맞아요. equal이요. 그럼 읽어보세요. E equal 1 plus 1 맞아? 2 equal 1 plus 1. 2는 왜 지금 2 equal 1 plus 1 이렇게 한다. 아니에요. 외국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자, 원어민이야 지금부터. 난 아니야. 난 아니야. 2 뭐라고 읽고 싶어? is. 2 is 1 by 2 이렇게 하지 않겠어? 근데 얘를 그대로 읽으래. 그러면 1 plus 1 이렇게 읽겠지. 그렇지? 아니, 여담인데 여러분 외국에서는 1 plus 1이라고 안 하는 거 알죠? 뭐라 그래요? buy one get one free 이렇게 얘기하네. 1 plus 1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얘는요 두 번째 뜻이 있어요. 뭐죠? MR is B 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웬만한 건 B예요. B. MR is. 이 봐봐. 아, 우리나라 말로 해줄게. 뭐야? 은는이가. 은는이가는 등호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물론 뭐뭐가 뒤에 뭐뭐보다라는 말이 나오면 걔는 부등호가 되겠죠. 그치? 자, 보자니.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은, 그치? 그러면 이런 거야. 노동, 2016년에 노동 투입량 X1이라고 할게. 자본 투입량 Y1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네는 안 나갔어 아까? 2003년도보다 각각 2배, 4배다. 그러면 2003년도의 노동 투입량의 2배다. 얘는 자본 투입량의 4배다. 이 등식을 말로 쓰고 있는 거야. 알겠음? 지금 얘가 2016이고 얘가 2003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로그 2를 0.3으로 계산할 건데 2016년도의 산업 생산량 Z1은 2003년도의 산업 생산량의 2.5배다. 2분의 5배다. 그럼 갖다 넣어봐야지. 갖다 넣어보자. 당연하지. Z1은 2 곱하기 X1 알파 제곱 곱하기 Y1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일 거야. Z2는 2 곱하기 X2 알파 제곱 곱하기 Y2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일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게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그쵸? 맞아. 자, 그럼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입하는 방법과 이 식 자체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몇 분이야? 15분? 15분? 첫 번째. 자, 근본풀이입니다. 근본풀이. 자, 이 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난 얘를 알고 있지. 얘를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Z2분의 Z1이 몇이야? 2분의 5다. 이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나누는 거지, 이렇게. 저걸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Z2분의 Z1은 2는 약분 되겠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x2분의 x1의 알파 제곱 곱하기 y2분의 y1 1-알파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진짜 잼이다, 잼. z2분의 z1은 2분의 5예요. x2분의 x1 몇이에요? 2입니다. y2분의 y1은 4예요. 이런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 친구가 2알파 제곱 곱하기 2에 2-알파 제곱, 즉 2-2알파 면해요.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2제곱이에요. 얘가 2분의 5라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를 알기 위해서 알파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치? 알파 구하라고 로그 2의 값을 던져준 거죠. 갑니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는 뭐예요? 로그 2의 2분의 5. 맞습니까? 편한가요, 이게? 아니죠. 문제에선 밑을 몇으로 하는 로그를 줬어요? 근데 지금 밑이 2로 잡혔어요. 그치? 이러면 뭔가 something wrong이야 생각해야 돼. 밑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양변의 상용록을 취해주는 거야. 이렇게. 로그 2의 알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제곱. 그러니까 여기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얘는 로그 2분의 5다. 자, 바꿀게요. 얘 로그 4분의 10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는요. 얘는 얘다요. 로그 2분의 1-2 로그이다. 그러면 알파는 2 로그 2분의 1-2 로그이다. 자, 이거 계산하실 때 이거 따로따로 넣어서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2입니다. 그쵸? 약분하시면 맞아요. 로그 2분의 2 로그 2는 2라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타고 나가면 얘는 결국에 4 로그 2분의 1이 돼요. 이렇게 계산하세요. 더 쉽죠? 그럼 계산해 주시면 돼요. 로그 2는 0.3으로 쓴대요. 그럼 4 3분의 10이네요. 3분의 2라는 거 알 수 있어요.